자, 최근에 저희 놀이동산 기숙사 괴담 사연 기억나시죠? 네. 했었잖아요. 이 사연을, 그러니까 이 컨텐츠를 안 보신 분은 꼭 그걸 먼저 보고 오셔야 돼요. 오늘 얘기는 그 2탄이라서. 이어지나요?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실제로 그 컨텐츠에 직접 댓글을 적으셨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보셨을 텐데 근데 경아 씨가 이제 이렇게 사연 해주셔서 너무 재밌게 잘 봤다. 그래서 제가 또 저희 집에 있는 얘기가 있어갖고 또 보내게 됐습니다. 경아 씨의 2탄. 네. 경아 씨가 또 보내주신 얘기예요. 가문의 비밀 같은 느낌의 와. 그래서 이분이 놀이동산 얘기도 놀이동산이었지만 사실은 더 신기한 얘기가 있다, 우리 집에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놀이동산을 견딜 수 있었던. 그치, 놀이동산은 사실 우리 집 치고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느낌이구나. 그래서 이 집에 약간은 이렇게 내려오는 그런 기이한 일이 좀 있는데 이것도 한번 제보를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엄청 길게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요거를 조금은 정리를 좀 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었는데 오늘은 그 사연을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경아 씨가 그 귀신이 나오는 놀이동산 기숙사에서 정말 유일하게 그 방에서 버틴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버틸 수 있었냐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아 씨네 집안 분위기 자체가 아유 귀신 그런 거 다 미신이요. 인간의 이성, 인간의 노력 이런 게 최고야. 이런 거를 강조하는 집안이다 보니까 자신도 에이 아니겠지. 에이 설마. 이런 식으로 자라오셨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무덤덤한 척,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때도 이상한 일이 있었어도 그렇게 오래 버틴 거였는데 사실은 본인뿐만 아니라 본인의 어머니 역시도 옛날부터 이런 예지몽을 굉장히 많이 꾼다던가 조금 이런 특징들이 있긴 했었대요. 왜 이런 예지몽 많이 꾸는 사람들 오히려 무덤덤한 경우가 많거든. 저희 엄마도 그렇거든요. 어릴 때부터 너무 그런 거를 많이 보고 하다 보니까 웬만한 거에서 잘 소름을 잘 안 느껴 하세요. 그래서 이 집도 그런 집인데 자 먼저 오늘 얘기를 좀 하려면은 이 집 가게도 어떻게 보면 족보를 좀 정리를 좀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또 정리를 해왔습니다. 오, 새로운 아이템이네요. 네. 좋네요. 자, 경아 씨네 가게도고요. 여기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 바로 밑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계시고 친할머니랑 친할아버지 밑에 큰아빠, 그리고 고모, 그리고 아빠, 작은 아빠. 아빠 쪽 집안이네요. 네, 이렇게 총 친가 쪽이죠. 경아 씨 쪽에서는 이렇게 먼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이 집안에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아, 우연치고는 조금 이상한데 라고 어른들이 속닥거리는 일이 사실은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뭐죠? 바로 경아 씨네 집안의 여자, 특히 딸이나 며느리 쪽, 그러니까 여자 쪽으로 해서 약간의 저주 같은 게 사실은 이 집안에 이렇게 내려오고 있대요. 저주요? 네. 그래서 경아 씨 역시도요. 여기 보면은 엄마 아빠 사이에 이렇게 이 집도 3남매였대요. 3남매인데 요 첫째 오빠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하늘나라로 떠나게 되면서 경아 씨가 둘째가 된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요 집뿐만 아니라요. 경아 씨네 큰아빠네도 원래는 총 4남매였는데 여기서도 이렇게 첫째가 죽으면서 첫째 오빠? 네, 첫째가 이 집도 죽은 거지. 그리고 신기하게 작은 아빠의 첫째가 또 세상에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니까 집안에서 이상하게 신기하게 이 첫째들이 태어나면서 뭐 이렇게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는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 있었던 거죠. 이 집 자체가 보면은 가족들은 이렇게 자꾸 첫째들이 죽으니까 이상하다 좀 했겠지만 에이 우연이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왜냐면 옛날에는 이런 병원이나 또 의료시설이 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산모가 또 첫 애를 낳는데 미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그냥 우연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이 가족들이 생각해봐도 아무리 우연이라고 해도 어떻게 첫째들이 이렇게 다 죽을 수 있지? 굉장히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히 이 집안의 며느리인 그러니까 아빠의 며느리 경아 씨한테는 엄마겠죠. 경아 씨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원래 어릴 때부터 예지몽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꾸셨대요. 집안에 이런 가족들이나 주변 이 지인들한테 생기는 안 좋은 일, 그런 현실적인 꿈들 이런 거를 꼭 예지몽으로 좀 많이 꾸셨다고 하는데 엄마가 수많은 꿈 중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그게 이 증조 할아버지 꿈이었다고 합니다. 여기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엄마한테는 시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경아 씨한테는 증조 할아버지고 근데 실제로 이 경아 씨네 이 증조 할아버지를 본 사람들이 많이 없대요. 여기에 큰아빠만 유일하게 할아버지를 어릴 때 봤는데 그 기억도 중학생의 끝이 나 있대. 근데 어떻게 어머니가 증조 그치. 할아버지를? 근데 요 신기하게 경아 씨 어머니가 이 집에 시집을 온 이후로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에서 모르는 할아버지가 아가야 이러면서 이렇게 손짓을 한다거나 우리 며느라가 많이 보고 싶었다 이러면서 하얀 옷을 입고 계시는 그런 할아버지가 이렇게 뭔가를 얘기하려는 듯한 그런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일단 시아버지는 아니까 그러면 예상을 해서 이제 증조 할아버지겠거니. 근데 얘기한 대로 예지몽을 많이 꾸는 사람들은 이 느낌으로 알거든요. 단순 그냥 할아버지도 아니구나, 우리 할아버지도 아니고 누굴까 하다가 아 시댁 쪽 할아버지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신 거지. 보통은 이렇게 내가 시집간 집에서 그런 시 조상들이 보이는 경우는 보통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거든. 왜냐면 막 울고 계시거나 화를 내거나 이런 게 아니니까. 근데도 경아 씨 어머니는 이상하게 이 증조 할아버지만 꿈에 나오면은 다음날 엄청나게 기분이 찝찝하다거나 뭔가 불길한 느낌이 많이 들곤 했는데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아버지 꿈을 꾸고 나면은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무섭게 경아 씨 어머니가 뭔가 큰 사고가 날 뻔한 일이 자꾸만 생긴다든지 아니면 뭔가 예상치 못하는 그런 뭔가 이런 사고 나 그런 돌발 상황들이 좀 생기는 일들이 좀 많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아 씨 어머니가 혹시 시 할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라는 그런 무서운 생각까지 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요 경아 씨 엄마 입장에서는 그래도 증조 시할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제 남편한테 여보 시할아버지가 날 자꾸 데려가려고 하시는 것 같아. 시할아버지 꿈만 꾸면은 그렇게 안 좋은 일들이 생길 수가 없어. 라는 얘기를 사실 하는 건 쉽지가 않잖아. 아, 굉장히 애매하죠. 그치. 그러면 얼마나 자손들 입장에 좀 속상하잖아. 이거를 말을 못하고 그냥 혼자 찜찜한 상태로 그냥 뒀었는데 소름 돋게도 시집 오고 얼마 안 돼서 이 시할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비밀 아닌 비밀을 듣게 되십니다. 비밀이요? 경아 씨네 증조 할아버지와 증조 할머니는 실제로 나이 차이가 정말 엄청나게 많이 나셨대요. 그래서 증조 할머니가 시집 오신 나이가 9살이래요. 네? 뭐 9살이요? 19살도 아닌 9살에 시집으로 오셨대요. 아, 옛날에는 되게 결혼을 일찍 한 건 알았는데 여자분들이. 근데 너무 일찍 아닌가요? 당시에 요 시골이다 보니까 이 동네에 시집 보낼 여자분이 증조 할머니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미리 그냥 어차피 결혼 이 사람하고 해야 될 거라. 그러니까 여자가 증조 할머니밖에 없다 보니까 그 동네에 어쩔 수 없이 시집을 가게 되신 거야. 근데 너무 어린 나이에 시집을 오시다 보니까 당연히 출산이 바로 안 되겠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한참 뒤에 출산을 하게 되십니다. 그래도 적어도 5년 이상은 지났어야 되지 않을까? 최소 5년 이상은. 그치, 최소. 당연히 이 나이가 있으니까 여자가. 그러다 보니까 증조 할머니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간이 필요했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이미 그때가 성인이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조급하신 거야. 자식에 대한 이 갈망과 사랑이 이제 집착으로 넘어서 가지고 계속해서 자식을 원하셨고 자식뿐만 아니라 이 손주에 대한 애착과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이 손주들한테 손주 며느리는 보고 죽는 게 소원이다. 죽은 손주까지는 보고 내가 죽고 싶다. 라는 얘기를 입에 달고 사셨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는 대를 잇는다는 게 되게 막 엄청 중요시 여기고 생각을 많이 했잖아요. 그치. 그런 분이셨구나. 그래서 실제로 경아 씨의 큰아빠는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바로 결혼을 하셨대요.
큰아빠가. 굉장한 느낌이네요. 증조 할아버지의 그거로. 왜냐면 할아버지가 너무 간절하게 원하시니까 맨날 손주 며느리는 언제 보냐, 증손주 이러시니까. 그러니까 큰아빠가 진짜 중학교를 졸업하자마자 그것도 결혼을 어떻게 하셨냐면은 달랑 사진 한 장 보고 가가지고 실제로 만난 뒤에 그 다음에 바로 결혼을 하셨어요. 진짜 옛날. 그러니까 진짜 완전 서둘러서 결혼을 진행을 하셨는데 신기하게 큰아빠가 이제 결혼 날짜를 잡고 나서 시집 오기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증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큰아빠의 와이프 될 분이 오기 전에. 큰엄마가 시집 오기 한 달 전에. 그러니까 큰엄마는 어떻게 보면은 할아버지의 얼굴을 못 뵌 거지. 그때는 결혼하기 전이니까. 너무 어리셨잖아.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는, 증조 할아버지는 그렇게 해서 돌아가시고 큰어머니는 이제 시집을 오시고 곧이어서 이제 첫째가 태어났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첫째는 얼마 안 돼서 세상을 떠나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곧이어서 이제 아빠도 결혼을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엄마도 이 집에 시집을 오게 되었는데 시집을 오고 나서 곧바로 이 임신을 하게 되셨대요. 근데 당시에 시어머니가 조금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셨대요. 그래서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둘째 며느리가 당시에 간병을 했었대. 경아 씨 엄마가. 그래서 첫째 엄마는 집안에 다른 일을 하시고 그래서 어머니가 간병을 하고 계셨는데 그 간병을 하다 보면 거기서 좀 먹고 자고 하는 일들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요 어머니가 당시에 병원에 옆에 있는 간이 침대에서 잠깐 깜빡 잠에 드셨대요. 임신한 상태에서. 근데 꿈에서 병원에 그 문이 스르륵 열리더니 어떤 하얀 한복을 입으신 분이 문 앞에 서가지고 이렇게 주위를 두리번거리고 계시더래요. 그러면서 경아 씨 엄마랑 눈이 딱 마주친 거야. 그러니까 경아 씨 엄마를 이렇게 많이 쳐다보고 계시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아 씨 어머니가 꿈에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러고 누워있는 상태에서 꿈에서도 쳐다봤는데 그분이 인자하게 웃으시면서 며느라가야 며느라가야 라고 부르더라고 합니다. 그게 첫 꿈인가요? 꿈이지. 깜짝 놀란 엄마가 꿈속에서 옆에 이제 누가 있나 막 찾아봤더니 옆에 시엄마가 계시더래요. 그래서 시엄마한테 저기 할아버지가 저 자꾸 부르시는데 저분은 누구예요? 라고 물어봤대요. 근데 시엄마가 평소였으면은 당연히 대답을 해주셨을 텐데 꿈속에서는 정말 굳은 사람처럼 그냥 표정이 굳어있고 무표정으로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셨대요. 어떡하지?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지? 하고 주위를 이제 두리번거리다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쳐다봤는데 신기하게 주변 사람들도 이 할아버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하듯이 다들 그냥 자기 할 일을 하고 있더래. 경아 씨 어머니만 보고 있는 느낌이네요. 다들 그냥 신경도 안 쓰고 이제 어떡하지 했는데 그 할아버지는 계속해서 며느라가야 이러면서 손짓을 하고 있고 그래서 당시에 꿈인데도 경아 씨 어머니가 임신을 하고 있다 보니까 꿈인데도 이 배가 무겁게 느껴졌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어쨌든 할아버지가 부르니까 일어나서 가까이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몸을 일으키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배가 진짜 쇳덩이를 배에 이렇게 인 것처럼 그렇게 무겁더래 엄마가. 그래서 안 일어나지니까 이제 몸을 이렇게 옆으로 좌우로 이렇게 막 흔든 거야 일어나려고. 그러면서 이제 일어나려고 벌떡 일어난 순간 갑자기 문 앞에 있던 할아버지가 성큼 확 다가오더니 발을 탁 붙잡더래요. 경아 씨 엄마의 발을 못 일어나게. 아, 못 일어나게? 네. 그러니까 일어나려고 하는 순간 그 할아버지가 확 다가오더니 발을 탁 잡아버린 거지. 그래가지고 그 순간 이제 요 경아 씨 엄마가 너무 깜짝 놀랐고 이러면서 꿈에서 깬 거야. 그래갖고 일어나자마자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던 시어머니가 어머 너 왜 그러니 이러니까 이제 이 얘기를 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시엄마가 그 얘기를 듣더니 너 간병은 안 해도 되겠다. 너 그냥 집에 가서 쉬어라. 이 소리를 하시더래요. 그래갖고 일단 경아 씨 어머니도 젊으시잖아 그때는. 그래서 뭐 대꾸도 안 하고 일단은 너무 당황스러워해서 정신없이 그냥 시댁으로 돌아오셨대요.
짐을 싸서 근데 시댁으로 돌아오니까 아까 왜 큰아빠의 며느리가 큰엄마가 계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큰엄마가 왜 사실은 간병을 못 오셨냐면은 집에서 일을 하고 계셨는데 뭘 하고 계셨냐면은 제사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대요. 그날이 뭐 제삿날이었나요? 그러니까 경아 씨 엄마는 몰랐던 거야. 시집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갖고 가갖고 형님 갑자기 웬 제사예요? 무슨 제사 음식을 준비하세요? 했더니 그 다음 날이 바로 증조 할아버지 제삿날이었었다고 합니다. 시집 온 지 얼마 안 된 경아 씨 어머니는 당연히 몰랐던 거죠. 그래가지고 어머 시할아버님 제사였구나 몰랐어요 저도 도울게요 해서 이제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이제 제사상을 차리려고 돕는데 그 제사상에 영정사진이 조그맣게 올려져 있더래요. 그래서 그거를 보는 순간 경아 씨 어머니가 그대로 굳은 거죠. 방금 꿈에서 본 그 할아버지였던 거야. 하얀 옷을 입고 계셨대. 그 영정사진에서도. 그래서 놀란 경아 씨 어머니가 이제 큰엄마랑 가족들한테 그 병원에서 꿨던 이상한 꿈이랑 그런 걸로 얘기를 하신 거야. 어른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지만 이제 어른들은 에이 임신할 때는 원래 오만큼 다 꿔. 할배들이 다 똑같이 생겼지 뭐. 우연이요 우연. 이렇게 그냥 흘려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경아 씨 어머니는 이제 첫째를 출산하고 첫째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이 태어난 지 100일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럽게 잘못되게 됐다고 합니다. 당시에 정확하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는 얘기를 안 해주셨대요, 어른들이. 근데 경아 씨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누시는 대화로 추정해 보건데 지금 생각해봐도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이없게 갔다라는 표현을 하셨대요, 어른들이. 거의 자다가 그냥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간에 너무 갑작스럽게 첫째 자식을 잃은 어머니는 우울증이 왔고 왜냐면 이게 또 유산한 거랑 또 실제로 낳았다가 잃는 거랑 차원이 다르잖아. 그래서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너무 심해지셔가지고 다시는 출산을 안 하시겠다고 결심을 하셨는데 이제 시어머니의 그런 구박 아닌 구박과 또 경아 씨 아빠가 난 딸을 너무 낳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다행히 경아 씨 오빠와 경아 씨가 태어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경아 씨가 이제 7살쯤 되었을 때 요 집에 이제 아까 말했던 막내 작은 아빠네가 이제 시집을 왔는데 그쪽도 첫째는 이 집이 특이하게요. 제가 아까 체크를 안 했던 이유가 이 집이 첫째는 잘 태어났는데 둘째가 하늘나라로 갔대요. 근데 여기는 특이하게요. 둘째가 죽게 됩니다. 둘째 분이 네, 요렇게.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요. 첫째가 혼전 임신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집안의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집안의 정식 며느리가 되기 전에 임신을 해서 태어난 아이였고 둘째가 본격적으로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 태어난 애였던 거야. 그러니까 첫째는 살고 둘째가 또 그렇게 세상을 떠나게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요 집의 작은 엄마와 큰 엄마와 경아 씨 엄마 세 사람이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아니 좀 이상하다. 이 집안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 집 며느리가 돼서 첫째 아이를 임신하면 첫째가 다 죽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이제 나누게 되셨다고 합니다. 물론 요 작은 엄마 같은 경우에는 이 집안의 이런 저주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반신반의하긴 하셨지만 이런 일이 막상 본인한테도 이제 일어나다 보니까 아무래도 진짜 집안의 저주가 맞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요 큰언니가 첫째 아빠의 큰언니가 당시에 이제 그 결혼을 하게 되셨대요. 요 큰언니죠. 근데 큰아빠가 유독 요 자녀들 중에 큰언니를 그렇게 예뻐하셨대. 엄청나게 예뻐하셨고 엄청나게 애지중지 키우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아빠도 그런 집안에 소문이 도는 걸 알잖아. 그럴 때마다 아이 집안에 그런 미신 없어. 귀신 그런 거 없다. 옛날에는 다 위생이 안 좋아서 그런 거다잉.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쓰셨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큰언니가 시집을 갈고 얼마 안 돼서 경아 씨 어머니가 꿈을 꾸게 되셨는데 꿈속에서요. 어떤 시골집에 요 큰언니가 이제 막 아장아장 걷기 시작한 아이의 손을 잡고
마당에서 놀고 있는 모습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경아 씨 어머니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머 보기 좋다. 우리 저기 조카가 땡땡이가 애를 낳았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저 멀리서 어떤 할아버지가 이 집 쪽으로 걸어오고 계시더래. 경아 씨 엄마가 딱 보자마자 안 거야. 증조 할아버지다. 그래갖고 순간 소름이 쫙 돋으면서 경아 씨 어머니가 바로 그 집 마당으로 뛰어 들어가가지고 빨리 애 안고 집 안으로 들어가라고 절대 나오지 말라고 소리를 쳤대요. 그러면서 서둘러서 이 큰언니와 아이를 집 안으로 넣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요 할아버지가 저 멀리서 걸어오는데 계속해서 무슨 집을 찾듯이 두리번 거리시면서 걸어오고 계셨대요. 그 모습을 보면서 경아 씨 어머니가 잠에서 깼대요. 너무 찜찜한 꿈이잖아. 또 증조 할아버지 꿈이니까. 거기다가 큰언니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꿈을 꾸니까. 그래서 너무 찜찜해가지고 이제 연락을 한 거야. 근데 알고 보니까 큰언니가 임신을 했었던 거야. 사실은. 근데 이게 왜 우리도 사촌들이 전부 다 알고 있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요 집 사람들만 사실 알고 있었던 거였고 이게 친척들 귀에는 안 들어갔던 거야. 너무 초반이라서. 그러면서 이제 경아 씨 어머니 꿈 얘기가 집안에 다 퍼지게 됐고 당시에 왜 이 집에 시집 오는 여자들은 다 첫째가 죽는다라는 그런 저주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그게 또 내려오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큰아빠는 에이 귀신 그런 거 없어 하던 분이셨는데 막상 경아 씨 어머니가 자기 딸이 임신한 줄도 몰랐는데 그런 꿈을 꿨다고 하니까 너무 깜짝 놀라신 거야. 자기가 제일 아끼던 큰딸인데. 덜컥 겁이 나셨는지 당시에 큰아빠는 이 동네 마을에 이장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동네에 큰 행사가 있거나 아니면 집안에 모임이 있을 때 직접 돼지나 소를 잡는 일을 직접 하셨었대요. 근데 그 꿈 얘기를 듣자마자 바로 이장직을 내려놓으시고 동물을 잡는 일도 완전히 다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교임에도 불구하고 제발 딸에게 아무 일도 생기지 말라고 기도까지 하셨대요. 그 기도 덕분인지 다행히 큰언니는 문제없이 출산을 했고 지금까지도 건강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큰아빠네 집에는 딸이 또 있죠. 작은 언니가 있잖아요. 작은 언니가 이제 또 시집을 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시집을 가니까 큰아빠는 아이 미신 그런 거 없다. 우리 큰딸 봐라. 아무 문제 없이 애 잘 낳고 지금 잘 키우지 않냐. 이 집안에 그 여자들 저주 그거 다 너네들이 만들어낸 거야. 라고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하셨고 당연히 기도고 뭐고 아 그런 거 없지비 하셨는데 요 작은 언니가 애를 낳았는데요. 첫째가 바로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충격을 받은 요 큰아빠는 가족들의 회의를 하게 되었고 당시에 경아 씨네 친오빠가 또 결혼을 해가지고 새언니가 임신을 한 상태였대. 근데 이 새언니가 외국인이래요. 여기는. 그래서 요 언니가 이제 자기 외국에 가서 애를 낳을지 아니 한국에서 애를 낳을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가족들의 회의 끝에 요 경아 씨 오빠의 언니는 자기 본국으로 가서 애를 낳기로 하자. 아무래도 이런 기운이 있으니까 안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본국으로 가서 아이를 낳았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신기하죠? 네. 이 집에 이런 일이 있었대요. 자 보면은 다 첫째들만 지금 다 죽고 있어. 여기 아까 너무 신기했죠? 네. 진짜 신기하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계도를 만들어 왔던 거예요. 이게 말로 하면은 설명이 엄청 복잡해. 그러니까 이제 경아 씨네는 증조 할아버지 꿈만 나오면 증조 할아버지가 다 데려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보고 싶어 했고 좋아했고 그랬으니까 데려가시는. 근데 여기서 신기한 일이 경아 씨가 사실은요 조금 신기한 일이 있었는데 당시에 20살 중반이었던 경아 씨가 소변을 못 참아가지고 실수를 하는 그런 일이 있었대요. 20대 중반에. 그러면서 어린아이들처럼 자고 일어나면 막 이불에 지도 그려져 있고 근데 자기가 생각해도 너무 이상한 거야. 자기가 이런 문제가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고 이걸 이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비밀로 하고 있었는데 당시 경아 씨 친구의 엄마가 무당이셨대요.
그래서 어느 날 우연히 그 친구네 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엄마랑 마주치게 된 거야. 근데 그 전에도 그 집 엄마랑 몇 번 마주친 적은 있었는데 그 전에도 뭐 그냥 너 뭐 올해 삼재다 뭐 이런 얘기 하시거나 뭐 올해 뭐 대학 뭐 어디 간다며 뭐 그래 잘 가라 뭐 이런 그냥 일상적인 얘기만 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쉬를 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그 엄마가 경아 씨를 딱 보더니 지나치시다가 갑자기 야, 너 뒤에 걔 누구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아 씨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 어머니 무슨 얘기세요? 하는데 너 일로 법당에 한번 들어와 봐 하시더니 너 뒤로 남자 갓난 애기가 같이 따라 있다. 같이 붙어 있더라 오늘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무당분 말로는 남자 갓난 아이가 경아 씨와 경아 씨 엄마를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은 괴롭힌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첫째. 그치. 그래서 당시에 경아 씨는 이 아이가 죽은 첫째 오빠인 것 같아갖고 당시에 구술했었대요. 그래서 애기들은 대소변을 못 가리니까. 정답이야. 지금 딱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죽은 첫째 오빠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요게 자꾸만 이게 장난을 쳐가지고 경아 씨가 대소변을 그러니까 소변을 못 가리는 그런 이불에 실수하는 그런 일이 생겼던 거죠. 그리고 당시 경아 씨 엄마도 그때 이런 원인 없는 그런 허리 통증과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셨는데 그것도 아기가 자꾸 이제 어깨랑 허리에 올라가서 놀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몸이 안 좋아지셨고 실제로 구술할 때 이 경아 씨가 이 소변을 못 참는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었대. 그러니까 실수했던 건데 근데 그 무당분이 이제 천도제를 하면서 내가 언니 뭐 밑에도 자꾸 간지럽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애기가 들어와서 하는 얘기가 자기는 죽기 싫었는데 높은 할아버지가 자기를 데려갔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미쳤다 진짜. 소름 돋아. 그러니까 나중에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니 높은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였던 거죠. 어쨌든 간에 당시에 이렇게 구술을 했던 것도 있고 집안에 이런 이상한 일들이 자꾸만 생기다 보니까 경아 씨 역시도 귀신을 진짜 막 진짜 눈앞에서 사람 보듯이 마주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귀신은 있다라고 믿는다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이거 얘기를 처음에 사건들이 벌어졌을 때는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저희는 한참이 지나서 다 들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 퍼즐이 맞춰지듯이 다 맞춰져. 그래서 거의 조카들까지 하면 거의 1, 2, 3, 4, 5대 거의 5대에 걸친 한 집안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경아 씨도 끝에다 써주셨어요. 이게 진짜 그냥 우연인지 아니면은 진짜 미스테리인 건지 아니면 제 저주인 건지 이게 아직까지도 진행 중인 건지 너무 궁금하다라고 써주셨는데 보통은요, 자 보시면은요 이렇게 증조 할아버지가 자꾸 꿈에 나오잖아요. 이야기로만 봤을 때는 이게 5대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기운이 옅어지기 때문에 괜찮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자손들을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특히 첫째를 다 데려간다라고 얘기를 좀 하셨잖아요. 그래서 왜 우리 파묘에서도 보면은 그 할아버지가 와가지고 왜 손자를 죽이려고 하잖아. 근데 자세히 보면 그게 진짜 친할아버지가 아니라 정확하게는 빙의된 할아버지거든요. 극 중에서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일본 그 이상한 그치 그 귀신의 빙의된 할아버지 혹은 심각하게 원한을 품고 있는 할아버지 혹은 나쁜 기운에 감겨있는 할아버지인데 아마 많은 분들도 이 사연 듣고 궁금하실 거예요. 그러면 왜 자손들 특히 첫째를 이 증조 할아버지가 죽였냐? 그럼 할아버지는 빙의된 거냐? 라고 하실 텐데 이게 단순히 증조 할아버지가 나는 자손이 너무 좋아 내가 죽여서라도 내 옆에 끼고 살 거야 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면 할아버지는 악귀죠, 악귀. 진짜 파묘에 나온 악귀급인데 그런 게 아니고 보통은요, 이거 진짜 상담인데 이렇게 하면은 단순히 자손한테 집착한다고 해서 자손을 죽이거나 할 수는 없어. 그러면은 조상이 악귀죠. 그게 아니라 정확하게는요, 요 집안 문제로 봤을 때는요, 제가 추정컨대 아마 증조 할아버지 아래에 친할아버지 대나 아니면은 아빠 대에서요, 분명히 일찍 돌아가신 양반들이 많을 거예요, 요 집은요. 지금 우리는 다 여기만 보고 있잖아. 그쵸. 첫째들만. 여기 죽은 사람을 보고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거는 나무로 치면 그냥 가지일 뿐이에요. 썩은 나뭇가지일 뿐이야. 그러니까 희생 양들이지, 이거는 다. 결과물일 뿐이고요. 사실은 증조 할아버지가 말씀하시지 않은 할아버지 학렬에서 분명히 일찍 죽은 청춘 말명 귀신,
청춘 말명이 있거나 아니면은 한이 있어갖고 일찍 돌아가신 양반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우리 아빠 때에서 분명히 있다 이런 집은. 근데 그 선생님 말에 일리가 약간 느껴지는 게 원래 증조할머니, 증조할아버지 사이에도 자식들이 많아야지 더 되는 건데 친할아버지, 친할머니만 있는 거니까 뭐 더 있을 수 있는데 이분이 얘기를 안 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결과로만 봤을 때는 이렇게 첫째들이 다 죽어날 경우에는요 여기 윗대까지의 그런 기운은 분명히 있겠지만 정확하게 문제는요 요 대에서 찾아야 돼요. 그냥 하나만 볼 게 아니구나. 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천도제를 해줬다 했잖아요. 그럼 아빠의 첫째 애기 요걸 천도제 해줬다는 건데 얘는 그냥 썩은 나무 가지일 뿐입니다. 나무로 치면요. 근데 뿌리가 썩은 건데 사실은 뿌리는 어디서 찾냐? 여기서 찾아야죠. 이거 판넬 들고 이렇게 설명하니까 집안에 대해서 수업 받는 거. 네. 그래서 이런 기운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생겨난 결과물들 중에 하나일 뿐이고 그래서 이 집은 단순히 이 죽은 사람들 애기들을 천도해준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정확하게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이쪽에서 찾아야 되는 거고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고조까지도 흘러가게 되면은 그러면 기운을 옅어져야 돼요. 여기까지 못 내려와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고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쪽에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얘기는 여기 큰아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아 씨 대선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죠. 아마 경아 씨의 자손까지는 내려갈 확률이 높다. 아직 끝나지 않은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네요. 제가 하나 얘기해 주자면은 실제로 어떤 집들 구슬할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그 사람이 뜬금없이 목숨을 끊진 않아요. 그 윗대를 보면 분명히 이 집안에 이런 자살기의 이 기운이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집도 다 젊은 애기들이 빨리빨리 죽잖아. 그 얘기는 그 기운이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증조할아버지가 진짜 막 내가 너무 좋아 얘네 데리고 갈 거야. 단순히 이 이유는 아니다라는 의미야.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구나. 어떻게 보면은 엄마한테서 그냥 상징적인 의미로 증조할아버지가 보일 뿐이야. 이제 우리 보통 사람이 죽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그게 피가 돌아서 피냄새를 맡게 되면 그런 피냄새를 맡는 귀신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집안에 계속해서 그 귀신들이 머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집안에 또다시 뭔가 우울증이 있다거나 그런 사람들이 그런 기운이 좀 세졌을 때 이런 피냄새를 좋아하는 귀신들이 탁 들러붙게 되면 그때 이제 죽는 거지. 그래서 수가 안 좋거나 어른들 말로 이제 재수가 없을 때 그런 게 더 발동이 되는 거고 그게 계속해서 내려가는 거죠. 그런 기운이. 근데 어느 정도 내려가면 그건 옅어져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는 어떤 집을 예시를 들면 좋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예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집과 가장 비슷한 경우로 어떤 집이 구슬했는데 그 아버지가 자살을 하셨어. 근데 이 집의 아들도 자꾸만 자살 시도를 하는 거야. 끄떡하면은. 그래서 이 집 아들을 자살을 안 하게 하는 구슬 당시에 했었는데 이제 구슬하다가 알고 보니까 아버지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자살을 했더라고. 근데 이 자손들이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 하고 그 할머니랑 그냥 가족들이 어른들이 숨겼던 거야 그거를. 근데 굿하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실렸는데 뭐가 이상한 거야 자꾸 느낌이. 그래갖고 알아보라고 해서 나중에 알아봤더니 사실은 할아버지가 이제 뒷산에 가고 목을 매셨던 거야. 근데 이제 어른들은 그냥 추락사다 이렇게 옛날에는 그렇게 쉬쉬했죠. 맞아. 그래서 숨기다 보니까 근데 그런 게 계속해서 내려오는 거지. 그 집의 남자들한테는. 이게 생각보다 이런 집들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안에서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반복적으로 우연치고는 좀 반복적으로 일어나. 그러면은 아무리 우리가 21세기라고 해도 이게 집안이 좀 이런 일들이 생기면 좀 진지하게 살펴볼 필요는 있다. 무서워라. 소름이 좀 오늘 많이 돋으시나 봐요. 소름 돋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미쳤어. 그냥 실시간으로 이 집 이야기를 하는데 계속 소름 끼쳐가지고 죽을 뻔했습니다. 얘기를 듣고 보니까 경아 씨가 왜 그 무덤덤할 수 있었는지를 좀. 이게 집안 분위기라는 게 또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오히려 귀신이나 이런 거에 더 무덤덤해지고 무감각해지려고 노력을 하시는 거지. 네. 그래서 당시에 그 첫째 오빠를 천도를 해줬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나누어 봤을 때
어쨌든 간에 이쪽은 조금은 덜해지겠죠. 그래도. 네. 예, 그래도 가지라도 쳤으니까. 그런 겁니다.